자, 이번 시간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페이지는 이제 374쪽이고요. 일제강점기 암울하죠. 그렇죠. 암울한 역사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과 관련돼서는 꼭 배워야 되는 역사입니다. 자, 일제강점기는 일단 시기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시기 구분을 먼저 해보자라는 거죠. 시험에서도 일제강점기 시기를 구분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죠. 자, 첫 번째 일기라고 하는데 1910년부터 1919년까지가 일기. 그래서 이때는 그 헌병들이 무단으로 통치하는, 그렇죠? 헌병 무단 통치였어요. 자, 헌병 무단 통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910년에 국권을 강탈당하면서 일본 애들 헌병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헌병을 데리고 와서 너네 경찰도 없지, 군대도 없고, 그러니까 군대가 와서 경찰까지 같이 해줄게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병 무단 통치는 엄청나게 살벌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세워지면서 조선 총독부에서 통치를 하는 거죠. 조선 총독이. 조선 총독은 역시 헌병을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병 대장 중에, 육군 대장 중에 임명을 했던 것이 조선 총독부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뭐 태형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태형. 그냥 묶어놓고 그냥 회초리로 두드러 패는 건데 이것이 채찍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즉심입니다. 직결심판권. 직결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헌병들이요, 직결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너 태 몇 대 맞아야겠어. 가자. 그래서 그 헌병대로 끌고 가가지고 그 지하실로 가서 태를 그냥 때리는 것이 이제 이 당시의 헌병 무당 통치예요. 그리고 이 당시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 3명 이상 모이면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뭐 길 가다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막 두드러 패고 막,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한국 사람을 그냥 막 때렸던 그 시기예요. 도로변에서 그냥 때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살벌했던 시기죠. 1919년이 왜 일기였느냐? 자, 1919년 3월 1일 3.1 운동 있죠. 이 3.1 운동을 계기로 이기 체제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1919년에서 1931년까지가 이제 이기 체제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3.1 운동,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이 여기에서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참다 폭발한 거예요. 우물분이 폭발해서 3.1 만세운동이 전개가 되잖아요. 만세운동이 전개되는데 얘들이 어떻게 했죠? 학살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외신들이 그대로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보도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외신들이 그 식민지, 일본 놈들 저 식민지를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인간적이지 못한 이 모습을 보고 일본과 척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왕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놈들 저거 너무 잔인하고 저 비인도적인 저 통치 우린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하고 무역도 끊을 것이고 모든 거래를 다 끊을 거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돼 버리는 것이 일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본 놈들이 얘들아 미안해라고 하죠. 그러면서 1919년 3월 1일 이후부터 우리가 문화적으로 통치할게라는 문화통치 체제로 전환을 하는데요. 이것은 앞에 뭐가 빠진 거냐면 기만적 문화통치예요. 그래서 기만책입니다. 기만적 문화통치예요. 그래서 우리 또 문화적으로 통치할게 얘들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서 헌병 무단통치, 헌병도 보통경찰제로 바꿉니다. 자, 보통경찰, 말만 보통경찰이죠. 헌병들 모여. 그래서 헌병 쫙 모이면 이제 옷 갈아입어. 그래서 일반 경찰 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1920년대죠. 1920년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 1910년대처럼 도로변에서 조선인을 막 패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밀리에 하게 되고, 그것도 머리를 쓰면서 얘들은 민족을 분열하는 민족 분열책으로 어, 이 정책을 바꿔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친일파를 양성하는 것. 이쪽에 이제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친일 분자를 양성을 해가지고 독립운동가를 색출을 해라. 요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 1920년대예요. 그래서 조용조용히 해. 왜냐면 우리가 세계 사회에서 고립이 됐어. 그러니까 얘들 건드리지 마. 그리고 우리가 할 것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그 평화로워요. 1920년대는 좀 평화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안 보이는 데선 이때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그 통치가 시작됐던 것이 이 김한족 문화 통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1910년대는 우리 독립운동의 그 방향이 조금 조용한 방향이었다. 비밀리에 했다라고 하면 이 20년대는 조금 평화롭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이, 민족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1920년대에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3기로 넘어가는데요. 3기 체제는 1931년부터 1945년 우리가 광복 맞이할 때까지인데 이때는 얘들이 어떤 정책을 하냐면 우리 민족을 말살해버리겠다라는 민족 말살 통치. 이름만 들어도 살벌하지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됐냐면 얘들이요. 1920년대 얘들뿐만 아니고 세계 공황이 터져요. 세계 공황이 빵 터져. 그러니까 이때 20년대 되면요. 일본 애들도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야, 우리 경제가 완전히 파탄 나 버려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그러죠. 자, 얘들아 모여봐. 그러면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단합을 촉구해요. 자, 그리고 이제 군사 정변이 생겨요. 군사 쿠데타. 그래서 군부가 일본 정부를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 계기로 이제 강압책이 이제 사상교육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자, 우리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죠? 일본이 잘못한 게 무엇이 있느냐. 자, 이 국제사회에서 경제를 제대로 이행을 못 해가지고 지들이 잘못한 것을 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면 우리 피해 본 것을 손해배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이 손해를 배상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 쟤들 잘못한 애들을 혼내주자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에, 그렇죠? 전쟁 쪽으로 시야를 돌리면서 사상주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원래 그 권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쟤들이 잘못한 거 가서 뺏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이 2기 말 정도에 대해서 일본 그 본토의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20년대 말 되면요. 얘들이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해요. 그러면서 1931년 가면 드디어 만주를 습격해요. 이른바 만주사변인데요. 만주사변을 일으켜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만주를 침략하는 거죠. 그리고 만주를 점령을 해버려요. 1932년에는 상하이를 침공해서 상하이를 점령하고요. 1937년에 가면 중국과 전면전을 선언해요. 그래서 중일전쟁이 터지고 1941년이 가면 그 진주만 있죠. 그 하와이 진주만을 습격을 해서 미국과도 전쟁을 선언을 해요. 그래서 1941년 이제 또 2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보면 보세요. 자, 여기에서는 요 분위기가 이상하죠.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국제사회에서 저 봐 욕을 하니까 이 일본 놈들이 여기서 딱 숙여가지고 미안해 이런 분위기였다면 1931년에 만주를 탕 해서 침략을 했죠. 침략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쟤들 왜 그래? 라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그랬지. 네가 그랬어. 너 손가락질 지금 우리한테 했지? 다음 타겟은 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들이 그 숨어있는 그 본색을 드러내면서 국제사회와 척을 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뭐라고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거리낄 게 없지요. 그러니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 라고 하면서 니네 민족은 원래 없는 거야. 말살해버리겠어.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말을 쓰면 안 돼요. 이제는 일본어를 써야 돼요. 그러면서 얘들이 강조하는 내선일체예요.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는 거죠. 이것을 같이 얘기하는 것이 일선동조론. 일선동조론이에요. 그래서 일본과 조선의 조상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한 몸이고 조선은 원래 없는 나라야. 조선은 이제 지워 그리고 일본이라고 쓰는 거야. 라고 하는 시대가 193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국어, 국사 이런 거 하면요. 그러니까 한국어, 한국사 하면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거 독립운동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기, 3기 때는
우리도 이제 마지막쯤 가면 우리도 그냥 전면전을 선언하죠. 일본 니들하고 한번 붙어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두드려 맞았는데 이때 우리가 전열을 정비해서 군대도 조직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30년대는 국내 민족운동은 조금 뜨문뜨문 있지만 국외 민족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독립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경제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기에서 경제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이 자 1910년에 국권을 강탈했죠. 국권을 가져왔어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쟤들 나라는 우리 건데 우리 게 아니에요. 왜? 땅이 없죠. 그러니까 얘들은 땅을 가지려고 1910년대 그 토지 조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수탈하는데 혈안이 되는 것이 1910년대예요. 자, 이제 땅을 뺏었죠. 1920년대 산업 경제 공황이 오잖아요. 그렇죠? 경제 공황이 오기 전에 1920년대 초반에 산업 발달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본토 내에서 산업 발달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 문제가 이촌양도. 그래서 농촌에는 일손이 딸리고 도시에는 도시 문제.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뭐예요? 도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왜? 쌀, 노동력이 농촌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 농사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요 공급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쌀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쌀값이 폭등을 해버리니까 이 쌀값을 안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한반도에서 찾는 거죠. 그것이 이른바 뭡니까? 산미 증식 계획.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을 해가지고 쌀을 퍼날르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1920년대고 이 민족 말살 통치잖아요. 얘들이 무엇에 지금 꼭지가 돌아 있어요?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전쟁.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뭘로 보일까요? 사람으로 안 보이죠? 물자로 보여요. 그냥 물건.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 가서 총알 바지에 사람이 가서 총 쏠 테니까 너넨 가서 총알 바지 하고 있어. 이런 걸로 보이죠? 그러면서 이 한반도를 뭘 하려고 그래요? 병참 기지화. 전쟁을 하잖아요. 이 전쟁을 할 때 군수 창고 혹은 전쟁 기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 3기 때예요.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374쪽이에요. 조선총독부에 설치죠. 자, 동그라미 1번. 1910년 8월 국권 피탈 후 설치한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최고기관이 뭡니까? 조선총독부입니다. 자, 총독은 일본의 육군, 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을 해요. 자, 입법, 사법, 행정, 군사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총독은요, 일본 왕이 임명해요. 당신이 조선 총독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조선 총독이 딱 되면 실질적인 조선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총독입니다. 관제, 행정 담당, 그래서 정무총감, 치안 담당, 경무총감인데 여기에서 하나 또 써놓자라는 거죠. 뭘 써놓을까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는요. 얘들이 1908년에 만듭니다. 1908년에 만드는데 이 동양척식 이건 좀 지울게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자, 조선총독부에서 일단 땅을 뺐지요. 땅을 뺐으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깁니다. 그러면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뭐 하냐면 그 일본 본토에 있는 자본가들에게 이 땅을 헐값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팔았지. 그럼 뭐가 남아요? 돈이 남죠. 그러니까 정치는 조선총독부에서 다 하고 그리고 돈 만드는 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양과로 이번에 중추원이죠. 중추원은 뭐예요? 조선총독의 자문기관이래요. 중추원은 고려시대 왕의 비석 역할을 했었던 기구고 그리고 독립협회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가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 독립협회에서 뭐였습니까? 중추원 관제. 그래서 국회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기관 이런 쪽으로 이제 점차 변화되는데 이것이 이제 중추원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의 자문 역할. 그러니까 조선총독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야, 법을 만들어 중추원에서 만들어. 대신 중추원의 관리는 한국 사람을 시켜줄게.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일본 놈들이 우리도 잘하면 관리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친일파 양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일파를 양성하고 당시에 중추원 관리라고 하면 그것은 죄다 친일파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추원에서 법을 만들어요?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어요. 얘들이 중추원을 만들어 놓고 3.1운동 이전까지 정식 소집을 단 한 번도 소집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동그라미 1번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것이 중추원이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목적. 한국인을 정치에 참여시킨다라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양괄호 1번의 무단통치. 1910년대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의 헌병경찰제도예요. 구성,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 및 행정까지 다 처리해요. 헌병사령관, 경무총관이 총장이 하는 것이고 각 도의 헌병대장은 해당 도의 경무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여튼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렇죠? 헌병경찰의 권한, 재판 없이 직결 처분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범죄 직결예. 예, 그래서 헌병이 딱 해서 너 몇 대 맞아. 이게 딱 끝나는 거예요. 헌병이 그 자리에서 재판관, 판사가 돼버리는 것이 이것이 직결 처분권이에요. 자, 범죄 직결예. 범죄 직결 예는 언제 만드는 거예요? 1910년에 만들어요. 그래서 1910년에 만들어가지고 직결 심판을 할 수 있었던 직결 심판을 할 수 있었던 자기들의 근거예요. 그래서 법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조선 민사령이 있고요. 그리고 형사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민법, 형법이겠죠. 그렇죠. 얘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912년 누군만 해당될 것 같아요? 조선인만 해당되죠. 조선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태영령, 조선 태영령. 태를 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채찍질 하는 건데 이것이 언제 만들어져요? 1912년. 예전에 한번 이게 나왔어요. 조선 태영령 딱 내놓고 1910년을 묻는 문제인데 조선 태영령이 191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걸로 나왔어. 보통 우리가 전통적인 문제는 1910년대 풀어라 그래서 태영령 있으면 맞는 거 이렇게 했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출제자들이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12년 딱 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10년을 찾아야 되는데 12년 찾았다. 틀렸죠. 치사해 죽겠어요. 자, 두 번째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죠. 조선 태영령 1912년에 제정을 합니다. 조선인한테만 적용을 시켰어요. 자, 독립운동가 고문수단이었고 니은번 일반 관료와 학교 교원에게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찬 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졸면 어떻게 해요? 칼 그냥 꺼내면 돼요. 조센진 그러면 이제 무서운 거죠. 이게 헌병 무단 통치 때예요. 말이 되는 시대가 아니죠 이게. 기본권 박탈입니다. 기억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3명 이상 모여가지고 일본의 일자 얘기한 거나 정치의 정 얘기하면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얘들 수상한데 그러고 잡아가. 자, 황성신문 등 민족신문 죄다 폐간.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그 민족 언론을 공부할 때 대부분 1910년대 다 폐간돼요. 그것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디귿번 신민회 등 각종 애국 계몽 단체 얘들 뭐 독립운동이야 그러면서 다 해산시켜버리고 제1차 조선 교육령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얘들이 그 교육에 관련돼서 식민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이 이제 1911년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일본인에게 차별교육을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조금 고등교육 시키고 그 한국 사람은 초등교육만 시켜요. 그리고 초등교육 끝나면 그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실업교육 이런 것들만 시킨다 이거죠. 자, 375쪽 375페이지입니다. 자, 니은번 목적인데요. 식민지배에 순응하는 하급 노동자를 육성하기 위한 육성책이 1차 조선 교육령이었다는. 자, 내용 보시면요. 이건 외우셔야 돼. 보통학교는 4년제인데요. 6년제 보통학교가 있었는데 이것을 4년제 보통학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4년제 보통학교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1차 교육령이고 1차 교육령 1911년 그러니까 1차 교육령 나오면 1910년대를 풀어라 이런 문제예요. 자, 우민화 교육이죠.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어리석을 우자를 쓰는 거예요. 바보 만드는 교육입니다.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위주로 편성시키는 거고 일본어 교육 중시입니다. 조선어는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선택해봐야 안 돼요. 왜? 수업을 안 해요. 자, 디귿번 민족교육 탄압입니다. 사립학교 규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1911년에 만드는데 이 민족교육 실시하던 사립학교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사립학교 규칙이고 서당규칙은 1918년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 민족의 학교들을 다 사립학교를 폐쇄시키니까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서당에 가서 서당을 개량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당이라 그러면 얘들이 서당이면 애기들 가리키는 거잖아. 그래서 무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당에서 우리 민족 교육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들이 서당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서당도 못하게 해요. 인가제였는데 허가제로 바꿔요. 이것이 서당 규칙. 자, 양과를 이번에 문화통치죠. 그래서 보통 경찰 통치인데요. 배경은 3.1운동 때문에 이제 바뀌었죠. 국제 여론 악화돼서 그렇죠. 동그라미 2번에 문화통치로 전환되는데요. 얘들의 목적은 화살표, 그렇죠. 그 아래줄 친일파 양성을 통해서 민족 분열을 도모하는 것이 얘들의 목적이었어요. 내용과 본질, 그 박스를 보세요. 표에 보시면 내용, 총독은 문관도 임명하겠다라고 표방했지만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죄다 무관 총독이에요. 자, 경찰제도 내용은 보통 경찰을 실시하겠다라고 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병보여 옷 갈아입혀. 그렇죠? 옷 그거 입어. 그러면 이제 보통 경찰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조선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조선인들아, 우리가 병력이 많이 줄었잖아. 뭐가 줄어요? 헌병이 없어요. 군인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군인이 없어졌으니까 이 군대를 보강할 수 있는 경찰력이 다 필요하니까 조금 더 뽑을게. 그래서 3배 정도 더 증강을 시켰고 그거 다 똑같죠. 헌병들 뽑아가지고 갈아입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고등경찰제 이런 걸 실시해요. 고등경찰제 쉽게 얘기해서 그 전문성을 띠는 거죠. 독립운동가만 잡아라라는 거지. 이런 것들. 그리고 얘들이 문화통치라고 표방을 했잖아요. 문화통치는 문화적으로 통치해야 되는데 얼마나 살벌하게 잡았으면요. 감옥을 3배 이상 증설을 시켜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주의 이 독립운동가 1920년대 되면 사회주의 독립운동 계열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사회주의 독립운동 계열을 그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만드는데 1925년이에요. 그래서 치안유지법 1925년 꼭 암기하세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기본권 내용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부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검열이 미친 듯이 들어가요. 사전 검열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안 내는 게 나을 정도 신문을 이렇게 이제 기사 삭제 그리고 정간 막 이런 걸 시켜버려요. 자, 참정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이게 나왔었는데 1920년대 만든 거예요. 1920년대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 체크 반드시 해두세요. 시험에 나왔던 거고 본질은 자문기구에 불과했다라는 거. 이것을 만들어서 친일파를 육성하려고 했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 표 아래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영향이 나오는데요. 일부 지식인들이 친일파로 변절합니다. 그래서 이때 1920년대는 얘들이 뭐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 분열이죠. 민족 분열. 결국에는 이것을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1920년대 민족주의 계열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이 2개로 쪼개져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쪼개지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고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아마. 이 타협적 민족주의는 어디에 타협하겠다? 일제 타협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친일 분자들이 생겨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타협적 민족주의. 그래서 얘들의 분열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라는 거지. 성과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화가 나요. 그렇죠? 성과. 자, 영양 친일파로 변절합니다. 그래서 민족 개조론 자치론을 주장을 했어요. 자, 동그라미 5번에 제2차 조선 교육령인데 이것은 제2차는 교육령은 1922년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1차는 11년. 그래서 1차는 우연치 않게 10년대. 그렇죠? 2차는 우연치 않게 또 20년대예요. 그렇죠? 자, 실시 됐습니다. 내용 볼게요. 보통학교의 수업 연장입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몇 년이었어요? 보통학교가 4년제 보통학교였는데 다시 이제 6년으로 바꿨어. 그래서 6년제 보통학교 나오면 2차 교육령이구나라고 그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고등보통학교를 만드는데요. 이것을 5년으로 고등보통학교 5년짜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고등보통학교 5년 이런 단어 나오면 1920년대 풀어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학도 만드는데요.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서 입학을 허용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친일파 친일파 자녀들을 그 일본의 대학교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극소수의 친일파만 일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친일을 해라 이런 거겠죠. 자, 디귿번 본질인데요. 맨 아랫줄에 한국인들이 대학 설립을 하려고 했을 때 이것을 방해한 겁니다. 이것은 아마 다음 시간에 또 할 것 같아요. 자, 376쪽. 지금 이제 막 나가는 게 시대 구분 때문에 막 나가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요. 수업에. 자, 376쪽인데 이제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배경이 있죠. 대공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대공황이 발생을 하고요. 세계 대공황이잖아요. 경제 대공황. 이게 발생을 했어요. 일본 놈들은 뭐에 찾았어요? 전쟁. 그래서 얘들은 군국주의를 확립합니다. 사상교육이죠. 다시 얘기해서 군국주의라고 하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애들이에요. 그 하나 단적인 예로 얘들은 그 전쟁을 했을 때 자폭부대가 있었어요. 정신 나간 거죠. 저 얼마나 무슨 그냥 자폭부대 하면 그냥 그 비행기 가지고 쫙 가서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 자폭부대, 자폭조가 있었다니까요. 자, 그리고 얘들의 군국주의를 해서 결국에는 급기야는 뭘 하죠? 침략 전쟁을 도발하지요. 침략 전쟁을 도발한다. 자, 그래서 그 니은본에 보시면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이런 전쟁, 침략 전쟁을 도발하는 것이 1930년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이 필요 없죠. 조선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민족 말살 통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니은본 보시면요. 내용, 내선일체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조선은 하나다라는 거고 일선동주론, 일본과 조선의 조상은 같다라는 거죠. 황국신민화예요. 천황폐하의 신민으로서 행복한 줄 알아 이런 내용이죠. 짜증나죠. 황국신민화.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고요. 그리고 신사참배 뭔지 아시죠? 그리고 궁성요배는요. 동쪽이죠. 동쪽 끝에는 누가 있어요? 궁이 있지. 궁엔 누가 살아요? 일본 왕이 살지요. 그러니까 그 동쪽을 보고 큰 절을 올리고 모든 행사를 참여하는 것이 궁성요배예요. 창씨개명은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거죠. 자, 억압통치 강화입니다. 그래서 다 외우셔야 돼요. 조선사상법,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이것이 1936년에 있었고요. 조선사상범 예방 구금령 1941년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 더 적어놓을까요? 사상범. 참, 근데 이 사상범이라는 것은 뭡니까? 독립운동가잖아요. 그렇죠? 사상범 통제를 하기 위해서 보호관찰소를 운영했습니다. 보호관찰소. 그래서 보호관찰소 이런 것들도 나오면 1930년대 이렇게 이제 보세요. 자, 니은번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따 있게 뭐가 필요했어요? 폐간시켜요. 왜? 조선어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조선어를 쓰고 있잖아요. 폐간. 자, 디귿번 조선어학회 사건. 얘들 정신은 나간 거죠. 어디 국어를 해. 그렇죠? 그러면서 일본 놈들이 없애버리는. 이것이 지금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1930년대 국어학자, 국사학자는요. 목숨 걸고 있습니다. 애국자면서 독립운동가죠. 그래서 조선어학회 사건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 공부해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이 치안 유지법, 그러니까 치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놈들 이런 것들은 치안유지법으로 적용을 하겠어라고 했던 것이 조선 총독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다가 실패하는 것이 조선어학회 사건. 동그라미 4번의 전시동원체제인데요. 기억번 국가총동원법 제정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알파벳이에요. 외워야 돼. 1938년 국가총동원법. 중일전쟁 이후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다 수탈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자, 인적 자원 수탈 지원병제 1938년 그래서 한 1,800명 정도를 지원을 하고요. 학도 지원병제 한 4,500명, 1943명. 그리고 얘들이 20만 명을 징병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직전이죠. 광복 직전. 아주 그냥 얘들이 전쟁이 아주 그냥 돌아버려요. 그래서 20만 명을 당해. 징용령 있죠. 노동력인데 그 뭡니까 광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노동력을 쉽게 해서 망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청년들 100만 명을 잡아가요. 근로보국대 1941년이고요. 그렇죠? 여자 정신대 근로령. 그래서 여성들도 섬유나 탄 군수물자 만드는 공장 있죠? 그런데 다 잡아갑니다. 이것이 정신대 근로령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성노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군대 위안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노예. 자, 디귿번 물적 자원 수탈입니다. 공출제죠. 그래서 미국 공출제, 고철, 녹그릇, 수저, 송진. 하여튼 된다 하는 건 다 수탈해 가요. 자, 이것이 공출제고요. 정쟁 물자, 지화자원 싹 다 약탈해 갑니다. 자, 위문 금품 모금하고요. 국방헌금. 그래서 국방헌금은 1937년 중일 전쟁 터진 이후에 미친 듯이 모금을 해요. 강요를 하는 것.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래요. 그 식량 약탈 있죠. 배급제. 그래서 식량 배급제. 이것을 언제 시행하느냐? 1939년이다라는 거. 이것도 좀 체크를 해놓자라는 거죠. 1939년. 그리고 이거 식량관리법이 있었어요. 식량관리법. 일본 놈들이 다 만드는 무슨 법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다 수탈하려고 만든 건데 1942년입니다. 그래서 식량 공출을 확대하기 위한 얘들의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지. 무슨 법이 있다 이게 뭐 법이에요. 자, 그 식량 배급제 그리고 산미 증식 계획을 재개하는 거예요. 재개하는 거는 산미 제가 지금 급해요. 막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갖고 막 산미 증식 계획은 언제 시작하냐면 1920년대로 푸셔야 되는데 이것을 재개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1940년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조직 1938년인데 이 애국반인데 애국반은 10호 단위로 애국반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일종의 간첩이에요. 얘들 그 10가구가 모여서 요 중에 하나가 애국반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들이 독립운동한다 그러면 얘들이 이제 경찰서에 찔러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그 민족 분열책과 더불어서 국민 생활을 우리 백성들의 생활을 철저하게 통제하겠다 이런 마인드죠. 이것이 애국반이에요. 애국반. 자, 동그라미 5번에 3차, 4차 교육령인데요. 이것도 좀 체크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 체크할 게 좀 있지요? 3차 교육령, 4차 교육령. 저기에서 책에서요. 그 옆에다가 조금만 적어놓자. 라는 거죠. 자, 3차 교육령이에요. 자, 3차 교육령은 1938년에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심상소학교가 출연을 해요. 심상소학교. 심상소학교는요. 예전에 있었던 그 보통학교하고 소학교를 합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야겠네. 그렇죠? 이렇게 합해서 심상소학교를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고등보통학교 있었잖아요. 고등보통학교는 이제 중학교로 개편하고요. 그리고 1941년에 이 나쁜 놈들이요. 국민학교령을 만들어요. 국민학교령. 이게 뭡니까? 한국신민학교예요. 한국신민학교. 저도 한국신민학교 나온 거네요. 국민학교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거 엄청 어이가 없는 건데 하여튼 국민학교령이 1941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그 소학교 이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꾸는 거예요. 4년제. 그래서 한국신민학교는 4년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1996년 김영삼 정부에서 이제 이 초등학교로 바꾸게 되는 거죠.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이죠. 자, 그 니은본에 보시면 제4차 교육령에서 1943년 시행했다라고 하는데 4차 교육령
정리를 좀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이때는 전시 비상 체제죠. 전시 비상 조치령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제 전쟁을 가리켜요. 학도 동원본부, 학도 동원 본부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얘들이 학도 근로령, 학도 근로령 이런 것들 만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조선어, 조선 역사, 지리 이런 과목 같은 거 다 폐지시켜요. 왜지요? 민족 말살 통치잖아요. 민족 말살 통치인데 우리 민족이 조선어, 조선 역사, 우리 민족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일본 입장에서 이런 거 없는 거지요. 조선자 들어가면 다 X인데 그렇죠? 그래서 싸그리 다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 377쪽에 보시면 이제 경제편으로 갈게요. 경제 약탈. 자, 그 1910년대 경제 수탈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인데 반드시 외우셔야지요. 그래서 얘들이 원래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근대적 토지제도 확립을 우리가 시켜주겠다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다 뺏어가겠다라는 거죠. 토지 약탈 사업이죠. 자,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1910년대예요. 토지조사령은 1912년. 그래서 1910년부터 계속 사업하다가 좀 껄쩍지근하죠. 그러니까 1912년에 법을 만드는 게 그것이 토지조사령이에요. 자, 디귿번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해요. 1910년에. 그리고 토지조사령을 1912년에 만들어요. 그리고 얘들은 신고제입니다. 기한부 신고제지요. 신고제로 시행을 하는데 엄청 복잡해요. 복잡한 절차. 엄청나게 꼬아놨어요. 그러니까 막 서류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절차도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래놓고 신고하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고 안 해요. 일단 반일 감정. 사람들이 야 일본 놈들이 얘기한다고 내가 해야 돼? 안 해! 라고 하면서 신고를 안 해버렸죠. 뺏겼어요. 그리고 또 그 신고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말도 안 되는 기간을 주놓고 신고를 하라고 하죠. 그리고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서류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서류를 갖고 오래. 그래서 서류를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서류가 하나 빠졌는데 다시 갖고 와. 네, 그렇지. 가져와. 서류를 챙겨가지고 갔더니 끝난 거죠. 기간이 끝나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죠. 그냥 얘들이 대놓고 뺏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1번 원칙과 방법 기왕부 신고제입니다. 자, 그 아래줄에 보시면 신고주의죠. 토지 소유자가 서류를 구비해서 정해진 길에 신고하면 돼요. 그러면 되지. 그런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 뺏어가요. 자, 개인주의, 개인으로 신고 주체를 한정합니다. 문중이나 마을의 공유지는 인정하지 않아요. 다 뺏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토지 약탈, 미신고 토지, 공유지, 국유지, 총독부에 다 가져가요. 그러면서 동양척식회사에 이걸 다 준다니까. 그래서 얘들이 뭐예요? 돈을 만들어요. 나쁜 놈들이죠. 자, 378쪽 볼게요. 자, 소유권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농민의 경작권, 도지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소작농이에요.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관리들이 옵니다. 에이, 나가! 헌병들이 와서 예? 여기 제가 소작인데요. 웃기지 마, 주인 바뀌었어. 그럼 주인 바뀌었어도 소작 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없어. 우리는 소작 그런 거 몰라.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다 쫓겨나는 거죠. 자, 미음 번 결과. 조선 총독부의 토지 소유 및 지세 수입이 증가됩니다. 토지가 약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토지조사 사업하면 안 좋은 건데 지금 보면 총독부의 토지 소유 및 지세 수입이 증가했어.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좋은가? 이렇게 착각하는데 왜냐면 시험 문제 나오면 착각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토지 약탈에서 토지를 약탈했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가 이걸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수입은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일본 농업 회사와 일본인 지주들이 조선에 대거 진출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많은 농민이 기안부 소작농으로 전락을 해요. 그리고 이것도 못한다 그러면 만주연해주로 다 이주하면서 살고, 그리고 하나 빠졌는데 식민지주.
식민지주가 증가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자, 아까 그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을 하죠. 근데 농민들 대부분 모르고 있었어요. 지주도 역시 모르고 있죠. 자, 돈 많은 지주들 몇을 골라요. 그러고 헌병들이 갑니다. 허이, 너 신고제 하는 거 알아? 예? 신고제 그게 뭔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너 안 그러면 다 뺏길걸?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언제 이렇게 해서 가고, 그리고 이걸 꼭 갖다 내야 받아준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이 부자들은 지주들은 갖다가 냈어요. 근데 등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얘들의 소유권은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얘들이 무슨 생각했어요? 일본 놈들이 고마울 때도 있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난 일본 편 들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식민지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이렇게 분열을 냈어요. 분열 정책을. 자, 산업 침탈로 갈게요. 자, 회사령이 있는데, 자, 회사령은 외우셔야죠. 1910년에 회사령을 만듭니다. 이른바 이 회사령은 허가제입니다. 조선 총독이 허가를 해줘야 회사를 만들 수가 있죠. 자, 딱 봐도 느낌이 오시죠? 우리나라 회사 안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죠. 자, 회사령을 만들어 놓고, 자, 내용 보시면 조선 총독에게 회사 설립에 관한 허가와 해산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만들려면 조선 총독을 만나야 되고, 조선 총독부에 가서 총독님 계세요? 그러면 안 계시는데요. 다음 이틀, 3일 안 계시는데요. 한 달, 두 달, 10달 안 계시는데 1년 에이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회사령이에요. 자, 니은번 어업령, 삼림령, 은행령, 광업령, 그리고 조선 임야, 조사령. 별거 다 만들지요. 1918년에 만듭니다. 에이, 그렇죠. 조선 임야, 조사령이에요. 에이,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땅에 관련된 것은 1910년대 모조리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아래 보시면 디귿번 인삼, 담배, 소금, 전매. 전매는 뭐예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조선 총독부가 얘들이 뺏어갔다 이런 거예요. 자, 리얼번 보시면 철도, 도로, 항만 건설 이런 거 이제 혈안이 돼서 철도 미친 듯이 만들죠. 왜요? 이거 뺏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탈해야죠. 그러려면 철길이 필요하니까. 자, 이제 1920년대로 갈게요. 자, 산미증식 계획이 있어요. 자, 산미증식 계획은 1920년부터 34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자, 이런 거예요. 일단 그 봅시다. 1920년대 들어갈 때 이 일본 본토에서요. 무슨 일이 있냐? 자, 도시가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가게 돼요. 이촌양도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이거 일본 땅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쌀을 생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쌀값이 엄청나게 폭등해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못 살겠다 그래 일본 정부에 항의를 하는데 일본 정부 골치가 아프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한반도가 있죠. 자, 조선 총독부는 들어라 라고 해서 총독부에게 시키는 거죠. 자, 니들 얘들 쌀 좀 잘 그 생산을 하는 거 있잖아요. 쌀 생산을 좀 늘려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알았다. 그래서 이 농민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니들 농사 짓는 것 좀 도와줄게. 자, 니들 농사를 못 짓는 이유가 종자가 안 좋아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종자도 대주고 농기구도 좋은 걸로 바꿔줄게. 그리고 니들 저수지도 없지. 그래서 저수지도 우리가 좋은 놈으로 이렇게 다 해줄게. 야, 일본 놈들이 좋을 때도 있네. 막 무료로 막 해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원래 생산량이 있지요. 자, 생산량이 원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서 1920년대 가면 이제 증산량이 늘어요. 증산량,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생산량은 뭐예요? 원래부터 생산했던 거고 증산량은 원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생긴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들의 계획은 뭐냐면 자, 이 증산량을 가지고 갈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 퍼다 날르는 건데 이걸 퍼다 날랐어요. 그런데도 이 쌀값 안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야, 안 되겠다. 이거 더 가져가야겠다. 그러면서 원래 생산량까지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뭐야 이거 요만큼 남죠. 니들 왜 이래? 우린 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미친 듯이 했는데 원래 이런 거였어?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얘들이 그 막 퍼가요.
막 퍼가니까 오히려 쌀값이 안정됐다가 폭락해요. 그러니까 이 농촌의 농민들이요. 정부를 상해서 니들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냐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총독부한테 얘기합니다. 야야야 이거 산미증식계획 중단해라고 얘기해요. 아, 예, 중단했어요. 중단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계속 퍼다 날린 거예요. 계속. 자, 쌀은 중단됐는데 계속 퍼다 날린 거예요. 근데 더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항구에서요. 이 배에 있는 쌀을 바다에다 버렸다니까. 자, 욕할 뻔했죠.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산미증식계획이에요. 결국에 산미증식계획은 자신들의 농민들, 일본 농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중단을 한 것이고 이제 총독부에서 얘기합니다. 얘 지주들아, 니들이 돈이 많지. 니들 요거 내야지. 왜요? 얘들이 소작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주인이니까 이거에 대한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주가 열받죠. 야, 그럴 수가 있어? 왜 지주는 대부분 친일 지주잖아요. 이럴 수가 있어? 니들 그 관리할 때 내가 그 승진했을 때 돈도 얼마 주고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 되게 서운해. 그러니까 에이 그게 아니고 알잖아. 이렇게 가져오라고. 아 그래? 지주들이 갖고 수탈을 내버리죠. 그리고 이것을 납부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주는 손해본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요. 지주들은 뭘 받죠? 이 생산량에서도 나눠가지고 이걸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주들은 쌀이 넘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먹을 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쌀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지주. 얘들은 쌀 넘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이걸 팔아가지고 이윤을 더 남겼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윤이 더 증대가 됐던 것이 이 지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조사 사업과 상미증식지역에 공통점이 있죠. 식민지주가 증가하죠. 식민지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378쪽입니다. 삼미증식계획이죠. 배경 맨 끝에 보시면 일본 내에서 쌀 부족 현상이 심화됩니다. 자, 니은번 보세요. 목적. 한국의 쌀 생산량을 늘려서 일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고 전개, 수리시설 개선, 수리다, 뭐 간척과 간척 사업, 개간 사업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데 중단하죠. 왜? 농민, 일본 본토의 일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단하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됩니까?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국내 식량 사정이 악화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는 뭐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총독부에서 알았어 알았어 야 기다려. 그래서 만주에서 개나 돼지들이 먹는 사료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사료의 재료로 쓰이는 콩 같은 거, 이런 것들, 보리, 이런 것들 수입해가지고 먹였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만주에서 잡곡을 대량으로 수입했다. 농민의 부담은 증가되고요. 식민지주제는 강화되죠. 그래서 그 끝에 보시면 화전민, 토막민 이런 것으로 전락하게 돼요. 자, 농업 구조가 왜곡되죠. 그래서 왜요? 농업은 예전에 다양하게 졌는데 이제 쌀 하나만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작형 농업이 이제 생산되고요. 그리고 이때 퍼다 날른 항구가 목포, 군산항이에요. 그래서 목포와 군산항은 이때 엄청나게 번성해요. 쌀 수탈항구로 엄청나게 번성한다라는 것도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일본 자본의 침투를 볼게요. 회사령 폐지. 자, 여기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이 회사령이 있었잖아요. 자, 일본에서 1910 이게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얘들이 뭐 했다고요? 총독부에서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팔았어요? 일본 자본가들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인 자본가들이 땅을 샀죠? 그럼 이제 땅 찾으러 와야죠. 그런데 1918년까지 그린벨트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뭐다? 그러다 1919년에 올라고 그랬는데 3.1운동 난리가 났어. 그래서 1920년, 19년 이후부터 물밀듯이 일본인들이 국내로 유입돼요. 자신들의 땅을 찾겠다고. 그러면서 1920년대 엄청나게 오는데 이때 와서 내가 땅이 주인이다 그래가지고 딱 들어와서 회사를 차리려고 봤더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요? 총독이 없어요. 총독 분명히 있는데 없대요. 왜? 습관이 된 거지. 1910년부터 총독님 안 계신데요. 회사 만들 안 되겠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자본가들이 조선 총독한테 니들이 우리 사기친 거 아니냐. 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돈 땅만 팔아먹고 사기. 그 총독이
뭔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왜 있어? 회사령인데 그게 뭔데? 이 허가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죠. 그게 뭔데? 총독 모른다니까 이런 거 있다 있고 몰라요. 지도 그냥 그 한 번도 안 해줬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 허가제 그럼 야 이런 거 바로 지금 없애라고 하면서 회사령을 철폐해요. 그래서 회사령을 1920년에 회사령 철폐합니다. 자, 회사령을 철폐했죠. 허가제인데 뭘로 됐어요? 이제 신고만 하면 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미친 듯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1920년대 그 종로에 일본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 영화 보면요. 김두한 막 나오는 거 영화 있죠? 그럼 그 종로에 일본 상인들이 많잖아요. 이때요. 딱 20년대. 일본 상인들이 엄청나게 늘고요. 그때 반사이익으로 우리 민족 기업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과 민족 기업이 싸워요. 그렇죠? 그런데 싸울 수가 없어. 왜? 일본 기업의 물건이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우리 거를 만든 거 우리가 사야지. 일본에 돈을 갖다 주면 얘들이 통치하는 거 있을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거 싸자. 우리 거 사서 우리가 쓰자라고 하는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 물산장려 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이제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378쪽에 기억번 회사령 폐지죠.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거 아니에요. 얘들 위해서 다 한 거지요. 자, 니은번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상품에 관세가 없으니까 물밀듯이 막 들어오죠. 싸고. 디귿번 신은행령. 그래서 한국 소유의 은행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 일본 놈들이죠. 자, 379쪽입니다. 1930년대로 갈게요. 이제 병참기지화죠. 그래서 한반도를 뭘로? 하나의 전쟁터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니은번 보시면 내용 한반도를 대륙 침략의 병참기지로 삼으려고 했고 언제? 1937년 중일전쟁 터진 이후에 본격화된다. 동그라미 2번 식민지 공업화 정책. 그래서 농공병진 니은번에 나오죠. 농업 그리고 공업 이것을 같이 하겠다라는 거죠. 자, 한계가 있죠. 한계. 자, 3번에 보시면 남면 북양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거죠. 1934년부터 시작한 건데 남쪽에는 면화를, 북쪽에는 면양을, 양 키워서 양털 깎고 그렇죠? 면에서 그 목화해 가지고 이제 면 방직 이런 거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남쪽에는 면화, 북쪽에는 양. 1934년부터 시작한 것이 남면 북양이다. 자, 농촌진흥운동이 있는데요. 이것은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일제 수탈 정책입니다. 그래서 농촌을 어떻게 하자? 진흥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농촌을 진흥시키면 뭐가 생겨요? 생산량이 생기잖아요. 이거 갖다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1930년대 민족운동이 있는데 농촌 계몽운동이 있어요. 이럴 때 이걸 농촌 진흥운동을 가지고 탄압을 하는데 활용하기도 하고 얘들이 그랬어요. 자, 그리고 농촌 진흥운동 한번 볼게요. 배경 대공황의 영향으로 농촌 경제 피폐해져요. 소작쟁이 확산되고 자, 니은번 목적 농촌 통제하고 소작쟁이 억제하고 식민지 지배체제 안정을 위해서 억압하는 일제 수탈 정책이 농촌 진흥운동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아래 디귿번에 보시면 전개 조선 소작 조정령이 있죠. 1932년. 그래서 소작위원회에서 소작쟁이 또 조정했는데 지주는 왜요? 식민지주니까 유리하게 진행을 하고 조선 농지령이 있어요. 소작쟁이 중지를 위한 법령 누구? 뭐 식민지주 농지령 다 지주편이죠. 친일파편 농가 갱생 계획이 있었고 한계 뭐 그랬다. 자, 그럼 몇 가지만 좀 더 적어 놓자라는 거죠. 수출입품 등 임시조치법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임금 임시조정령 중요산업통제법
형제법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은 이제 1931년에 기업 정비령이 있어요. 기업 정비령. 기업을 정비해라라는 거죠. 1939년.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1930년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편은 마무리를 짓고요. 문제는 나중에 이제 한 번에 다 풀기로 하고요. 요 정도까지만 하죠. 그렇죠? 우리가 요 정도에서 시대 구분하는 거 요번 시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3일 운동 들어가겠습니다.